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회 33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개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인데 차임 등의 정액 청구 최대 20분의 1, 5%만 올릴 수 있죠. 한번 정액하고 나면 1년 안에 다시 정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했는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기출문제가 나올 때는 2년이기 때문에 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2년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 살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그 2년이 끝나고 이제 계약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로운 계약,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2번, 자연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옛날에는 자연인에 한해서 적용을 했지만 지금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에 한하여 하면 X고요.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적용받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당연 배당 채권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 건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을 확정일자부 임차인, 승소 판결문 이런 것들은 배당 요구해야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네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그 다음에 이 5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차임 등의 정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만약에 지금은 2+2 4년이 되겠죠. 옛날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 살고 또 계약갱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해서 갱신되면 2년이잖아요. 그래서 총 4년 살고 이제 다시 계약을 한다면은 5%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3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당연 배당 채권자에 해당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5번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위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임원이나 소속공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출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죠. 2번은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매수신청대리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하고 중개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중개실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다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받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없다 했는데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있다죠.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할 수 없는 게 소송 대리는 안 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얼마입니까?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인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가 되겠습니다. 1월 이상 2년 이하.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중개실무교육하고 별도의 교육이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받는다고 했죠.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죠. 보증금이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이 얼마입니까? 월차임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의뢰인들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뢰인들 쌍방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총액,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총액이니까 곱하기 2입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 볼 필요 없고요. 5천만원 미만 첨부는 5이고요. 한도액은 20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첨부는 4입니다. 자, 이렇게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죠. 이렇게 해서 5천만원 이상이 나오면 그대로 곱하기 100을 하고요.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3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3천만원 더하기 1000만원 하면 4천만원 밖에 안 되니까 곱하기 70이네요. 그러면 37은 21, 2100만원 더하기 1000만원 하면은 3100만원이네요. 31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미만이니까 전부는 5, 0.5를 곱하면 되겠네. 0.5%, 3100만원 곱하기 0.5% 하면 15만 5천원이고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한 금액.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전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한도액이 20만원이라는 것은 한쪽에 받는 한도액입니다. 양쪽 받는 그 다 합해서 한도액이 아니라 한쪽에 받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